반갑습니다.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고정 댓글에 크립토 댕도사 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의 파트너십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링크들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코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당분간 코인 소개 컨텐츠를 진행할 때 2023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까지의 전망을 주로 다루고 어떤 코인인지는 비중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코인을 매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코인의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하며 거대 상승장이 다가오기 전에 있을 큰 폭의 위아래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소개 영상과 코인 시황과 뉴스 그리고 거시 경제를 다룰 것이고 매매법 또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2023년 첫 코인 소개 영상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입니다. 왜 이더리움을 선택했냐면 코인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코인들의 뿌리이고 수많은 코인들이 속해 있는 코인이기도 하며 코인을 발행하거나 NFT를 만들거나 디파이 시장을 참여하려면 이더리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아이콘이어서 첫 코인 소개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전에도 찍은 적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인지 알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어떤 코인인지는 짧게 다루고 전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인 이더리움은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을 알기 위해서는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쉽게 요약해드리자면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상복합의 아래층은 상가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존재하죠. 이더리움을 주상복합 건물에 비교하자면 아래층에 있는 상가들은 NFT, P2E 게임, 디파이를 하는 그런 상가들이고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인 위층들은 스테이킹을 돌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게 이더리움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와 상가를 연결해주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혹은 건물의 퀄리티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레이어 2 코인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따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을 정리하자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무언가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같은 개념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안에 다양한 코인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전망과 제가 이더리움을 매집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은 레이어 1 코인이고 플랫폼 코인이기도 합니다. 먼저 레이어 1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더리움은 2015년도에 있었을 만큼 정말 오래된 코인이고 구형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코인이죠. 이렇게 오래된 코인인데 아직도 로드맵이 잘 나오고 있고 로드맵을 지키려고 하면서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이 더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다른 신생 코인들보다 성능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코인이 이더리움에게는 필요합니다. 레이어 2 코인은 레이어 1 코인을 위한 코인이고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공생 관계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더리움을 공부했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지 충분히 숙지했고 매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도 공부해보고 이더리움을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할 코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레이어 2 코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의 전망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이더리움을 주상복합 건물에 비교를 했는데 주상복합 건물의 장점 중 방음이 좋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 상권이 좋고 자기가 사는 건물 내부에 상가들이 많아서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이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코인들과 다양한 메타들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상가들은 NFT, P2E, 디파이라고 불리는 메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플랫폼 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메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양한 메타들을 한 곳에 뭉쳐놓고 실행을 돌리는 곳이 바로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메타의 전망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메타들 중 개인적으로는 NFT와 디파이에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암호화폐 지갑과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죠. 이 두 가지 메타에도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NFT가 무엇인지는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NFT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일단 NFT 최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쓰고
NFT를 발행할 때 정말 수많은 NFT들이 ERC721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NFT 규격을 사용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NFT가 관심을 받을수록 이더리움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도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망을 이야기 드릴게요. 디파이는 은행에서 보는 업무를 코인 시장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고 범세계적인 P2P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 없이 블록체인 지갑으로 접근할 수 있고 블록체인 특성상 투명하며 여러 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하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쓰는 레버리지적인 상품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적용시키기 힘든데 이더리움의 디파이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보내고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새로운 비트코인 토큰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신뢰의 가치가 있는 코인인 비트코인이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디파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코인 또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 중 하나가 디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위치는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습니다. 완전한 독점까지는 아니어도 독점급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차 디파이 붐이 오게 된다면 이더리움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앞에서 언급한 메타 중에서 암호화폐 지갑과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메타도 디파이 관련 메타이기도 합니다. 지갑은 물론 더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 시장의 붐은 다시 디파이 쪽이 핫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돈이 들어가는 곳이 디파이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승장이 다가오고 상승장에서는 다시 NFT 쪽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관들은 NFT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벌써 진입한 회사들도 많죠. 암호화폐가 더욱 대중화가 된다면 각종 커뮤니티들, 레딧, 한국으로 따지면 DC인사이드 이런 곳에서도 암호화폐 지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 NFT 쪽이 크게 관심 받으면서 재차 광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DC인사이드에서 개죽이라는 NFT를 나눠주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한국에도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시작은 디파이가 열고 상승장이 도래하면 NFT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전망은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인 관점도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메타들이랑 엮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의 시작과 상승장이 찾아와서 광기에 절어든 순간에도 이더리움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상승장 오기만 하면 내 쪽으로 돈 쏠릴 수밖에 없어 라고 외치는 느낌의 코인입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의 가치 저장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리한 코인이죠. 코인 시장에 무슨 코인이 있는지 모르는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은 알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결국 다시 대중과 기관들에게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메타들에서의 대장이고 현재까지의 이더리움의 플랫폼 독점 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랍시고 나타난 수많은 코인들은 이더리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상승폭이 낮은 코인도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하락 구간마다 계속 이더리움 모아갈 예정이고 충분히 다른 코인 영상들도 그리고 글도 보고 읽어가면서 자신의 투자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뱅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